분이 더 쓰러지셨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게 한 테이블에서 5명이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네. 5명 중에서 3명만 쓰러지고 2명은 멀쩡하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2명 중에서 1명이 70대 여성도 지금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처음에 몸에 이제 이상이 왔는데 점점 상태가 악화됐다는 거예요. 어머나. 지금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 현재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쓰러진 분이 총 4명이 된 건데 네. 이 4명이 모두 호흡마비, 침흘림, 근육 경직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증상이 바로 살충제 성분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5사람이 따로 식사를 했어요. 그 중에 3사람이 쓰러진 거라. 둘은 타고시다. 할머니 회장은 집에 갔다가 회원이 쓰러졌다 하니까 저 회관이 왔는 게라. 그 할매들이 정신 먹고 앰뷸런스 실내 갔다는데 왜 좋냐고 하고 회장이 싹 쓰러져 버리는 거. 입에서 이상하게 오물 비슷하게 쫙 나오고 전신이 다 마비됐어. 이제 안 깨어나는 거지. 인체에 어느 정도 위험한 물질이 혹시 그게 나왔습니까? 네, 맹독성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이고요. 살충제에 들어가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유기인산도 검출이 됐는데요. 어머나. 사실은 이 어르신들의 상태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이 검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병원에서는 위를 세척한 이 액을 국가수에 의뢰해서 이제 정밀 검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살충제가 검출이 된 것이고요. 특히 이 소변과 혈액에서는 현재로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병원에서는 다시 정밀 검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경찰에서도 이 혈액을 채취한 부분 혈액 검사를 국가수에 또 별도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하. 누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우연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고요. 아하. 그리고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치명적인 살충제 성분이 나왔는데 네. 아마 음식 안에서는 농약 성분도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모두 이제 음식 안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오리고기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이제 독극물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이후에 음료를 마셔서 그게 또 들어가게 된 건지 그 경위는 지금 어떤 경로로 농약을 음독하게 됐는지는 지금 수사를 하는 와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예컨대 지금 그 경위에서 만약에 음료다. 그러면 음료에 접근한 사람을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서 이게 사실은 우연히 이런 이제 오리고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식중독에 걸리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잊을만 하면 종종 벌어지는 사고가 바로 농약 테러 사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네. 먼저 2015년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초복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분이 사이다에 농약이 든 줄 모르고 마셨다가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때 당시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80대 할머니가 범인이었습니다. 이 범인인 할머니는 주민들과 화투놀이를 하다가 다투고 범행을 결심했다라고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할머니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경북 청송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주민 2명이 농약이 섞인 소주를 나눠 마셨다가 1명이 숨졌습니다. 아이고. 경찰 수사를 해보니까 누군가 고의적으로 농약을 넣은 소주를 김치 냉장고에 있던 다른 소주병 사이에 넣은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수사 중에 용의자가 사망을 했고요. 이 해당 용의자는 마을 주민과 역시 불화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201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아침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크게 고등어탕을 미리 끓여놨었는데 미리 맛본 주민 1명이 구토 증상을 보인 거예요. 고등어탕에는 역시 저독성 농약이 들어 있었고요. 기억나네요, 이제 보니까. 네, 범인인 60대는 역시 마을 주민과 불화,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혹시 이번에도 뭔가 주민들 간의 불화, 다툼, 갈등 이게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는 게 만약에 이 식당에서 해코지를 할 생각이었으면은 식당을 간 분들이 40분이나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모두에게 고의가 아니더라도 식중독이더라도 여러분이 사실 이런 이제 고통을 경험을 공유를 하셨을 텐데 그랬겠죠, 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 중에서 한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던 분만 지금 이런 사건에 이제 노출이 되다 그랬죠. 보니까
이분들의 관계가 뭐냐 하는 거를 수사를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웃 주민들끼리 지금 이런 이제 불화 때문에 원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묵은 그런 이제 갈등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하. 지금 이 관계를 좀 분석을 해보면 누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연루가 네. 됐는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세척물에서 잔량이 조금 나왔어요. CCTV 다 있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CCTV가 없는 게 문제지. 앞으로 하면서 닥쳐질 문제입니다. CCTV 사각지대도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네요. 네, 뭐 CCTV가 계속 모든 경로에 다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탐문을 아하. 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과거에 비하여 CCTV의 개수는 현저히 많고 아하. 그리고는 이제 대부분 경로당 분들은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세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분의 행적을 쫓다 보면 나머지 분들의 행적도 나올 개연성이 높아서 그래서 열심히 CCTV를 보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그날 행적을 추적하시면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게 미제에 빠지거나 이렇게 될 사건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네.